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명희입니다. 세상엔 갑과 을의 관계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썩 관계에 도움이 되는 관계 같진 않고요. 정작 내가 너의 멘토이자 너는 나의 헬퍼이고 그리고 서로가 조력자인 경우가 발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여러분의 헬퍼이자 멘토이고 여러분은 저희의 조력자십니다. 믿어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오늘 전화 주실 번호부터 고지하겠습니다. 02-2077-6392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여러분의 상담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십니다. 저는 이분만 나오면 그렇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김연아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정말 네. 비가 지겹도록 내려요. 정말 네. 지쳤어요, 이제. 오늘 구멍이 뚫린 것처럼요. 확 내리니까 허벅지까지. 맞아요. 장난 아니에요. 네,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옷 다 젖으신 분들 꽤 네. 많으실 거거든요. 아마 짜증이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들 계실 텐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음악 한 곡을 준비해 봤습니다. 피디님, 음악 주세요. 네. 비가 내리고 좋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 이럴 때 우리는 시청자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비가 와. 오나 눈이 오나 저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채널을 트시면 여러분 앞에 이렇게 방긋 웃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왔는데요. 이 사이에 벌써 시청자분께서 전화 주셨다고 합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고민 안고 연락 주셨어요? 저기 분당구 순회동 네네. 지하철역 앞에 한 50평형 아파트를 역세권이군요. 네네. 네네. 5억 9천만 원에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예, 지금 시기적으로 괜찮은가 해서요. 좀 다소 큰 면적이신데 가족 수가 많으신가 봐요. 가족은 한 5식구가 거주할 거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네네. 지금 현재 매수해도 괜찮으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연아 소장님께 질문 한번 넘겨볼게요.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분당구 순회동 그 지하철역 인근의 50평 아파트. 정확하게 뭐 아파트 이름이나 몇 세대이고 아니면 아파트 명칭을 알 수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니, 이제 급매물로 아파트를 말하긴 그렇고요. 네. 단지 이제 세대수가 좀 커요. 그럼 순회역 인근의 50평 아파트인데요. 혹시 저층인가요? 저층은 아니고 이제 중층이고요. 지은 지는 좀 꽤 오래됐어요. 네. 지금 그럼 결론도 그럼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아까 그 앞에서 말씀드린 5식구 사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실거주로 쭉 거주하실 건지 한번 더 확인하고 싶거든요. 부모님하고 이제 합가해서 5식구가 거주할 거고요. 네네. 예. 합가하면 이제 부모님 돈하고 저희 전세 자금을 빼서 네. 판교나 이제 분당에 상가주택을 매입할 계획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은 네. 그 돈을 합치셔서 저렴한 아파트로 옮기시고 대형 평수로 옮기시고 합쳐서 나머지 돈으로 그 상가주택을 또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예. 아니, 네. 판교나 분당 중 어디가 좋을지 그걸 네네. 문의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럼 질문요. 50평 아파트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급매물이라서 지금 말씀을 안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매입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네. 지금 50평형대 기존의 그 최고점이었을 때는 28평형 이 근처 임해동이나 그 야탑동 28평, 32평 아파트 매매 가격이에요.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은요. 지금 매수하셔도 되는 가격이고요. 제가 아까 왜 저층이냐고 물어본 거는요. 저도 놀랐습니다. 지금 5억 9천에 50평형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제가 지금 현재 놀라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은 매입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실거주시잖아요. 실거주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소형 평수, 대형 평수 이렇게 보면은 소형, 중형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30% 정도 가격이 빠졌고요. 지금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40%에서 50%, 크게는 60%까지 빠진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요. 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셔도 앞으로 향후 시세 차익도 가능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순회동 같은 경우 입지 여건을 보시면은요. 바로 뭐 분당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죠. 정자동하고 바로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순회역이 있고 그래서 분당선하고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정자역도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판교와도 역시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뭐 공원도 있죠. 중앙공원도 있고 또 인근에 대형 평수 아파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분당이 지어진 지 한 20년 넘기 때문에 분당 지역이 전 지역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2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낡은 게 좀 흠이지만 앞으로 이 정도면은 실수요자 측면에서 다가선다면은요 괜찮은 금액이니까 빨리 가서 매수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또 질문 아까 네, 판교나 분당이요. 네, 분당하고 판교 말씀드렸었죠. 네. 분당하고 판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달라요.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성숙기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판교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내재된 성장기에 있는 부동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수익성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상가주택을 잉여자금으로 지금 활용을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투자 관점에서 두 가지로 나누면 지금 당장의 수익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장기적인 미래 측면에서 좀 오래 갖고 나중에 큰 수익을 원하시는지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다가서면 될 것 같고요. 지역 특징으로 보면 분당 같은 경우는 역마다 가격 편차가 다릅니다. 수익성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판교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이 확 달라지죠. 동판교하고 서판교하고 가격 차이가 다른데요. 동판교가 지금 가격이 약간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동판교하고 판교와 분당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수익은 분당이 좋지만 지가는 서로 비슷해요. 그래서 제 입장이라면 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판교 그 상가주택을 선택할 것 같고요. 그 이유로는요.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죠. 자족도시죠. 지금 판교가 3만 세대 정도가 그 입주 세대예요. 그러면 앞으로 8만 세대가 그 상주할 인원이 더 오거든요. 앞으로 5만 세대, 지금 현재 3만 세대가 지금 상주하고 있는데요. 테크노밸리가 2015년까지 모두 8만 명이 상주하게 되면은요. 저는 그 다른 업체는 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시장을 선도할 그 게임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뭐 네이버의 한 게임, 뭐 NHN 아니면 NC소프트 아니면 넥센, 그다음에 안랩. 자, 이런 그 뭐랄까요? 성장 가능성이 내재된 그런 그 회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젊은 층의 고소득, 주소비층이죠.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면 더 신중하게요. 조금 때를 기다리셨다가 판교 쪽으로 한번 상가주택은 매입하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네. 시청자님. 네, 이 주택 같은 경우는요, 현재 가격도 좋고 또 앞으로 시세 차익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타이밍 괜찮다라고 시기 적절하다 하셨고요. 또 상가 부분에 대해서도 판교 쪽으로 좀 더 관심 두고 계신 게 낫겠다라는 답변 주셨거든요. 네, 고민 해결 되셨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시원하게 답변 주셨는데요. 꼭 선택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굉장히 밝게 전화를 끊어주셨는데 제가 이래서 김연아 소장님을 좋아합니다. 제가 좀 방송하다 보면 좀 흥분하는 게 있어요. 네네. 좀 가라앉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또 진정성으로 묻어나니까요. 네. 이어서 또 다른 분의 고민도 함께 고민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예, 제가 봉천동 네. 서울대 입구 인근에서 현재 전세 1억 8천만 원에 거주 중이고요. 네. 인천 성남지구 신원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네네.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살고 네.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네. 인근 신축 빌라를 매입할까 하고 고민 중이에요. 네. 지금 봉천동 쪽에 신축 빌라를 매입하실지 고민 중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또 인천 청라지구 후면시 아파트 분양권까지 함께 걸려 있어요. 네.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혹시 청라는 얼마에 분양받으셨어요? 제가 2011년에 모두 해서 3억 2천 정도에 받았어요. 그럼 모두 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지금 시세는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떨어져서 네. 3억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대출이나 뭐 그런 거는 없으세요? 대출은 1억 6천 받았고요. 네. 현재 전세촌에 세입자 입주해 있고요. 네네. 올해 말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네. 청라역이 들어서면 더 오르지 않을까 궁금해서요. 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으세요. 네. 올해 말에 매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그냥 뭐 지역 형성을 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만약에 매수자고 제가 입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자님 입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부채가 지금 1억 6천에 전세 9천이면은 부채가 벌써 2억 5천만 원이요. 그렇죠? 네. 내 돈이 아니라는 뜻이죠. 거기다가 3억 2천에 분양받으셨는데 지금 2억 5천이면 7천만 원 정도. 거기에서 또 다시 가격이 왔다 갔다 해서 어느 정도 받을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2천 정도. 그렇죠? 그렇게 보신다면은요. 지금 청라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청라역에 이제 공항철도가 들어서는데요. 그걸 떠나서 지금 개인적인 입장에서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부채를 줄이세요. 부채를 줄이시고요. 청라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송도가 잘 돼야 돼요. 송도, 그다음에 영종도, 그다음에 청라 이렇게 세 개가 경제 자유구역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 그래도 뭐랄까요? 엄마격이라 해야 되나요? 부모님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송도가 어느 정도 다 기반시설이랑은 들어서고 있는데 기업 유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전망은 굉장히 좋은데요. 그 송도가 잘 돼야 따라오는 게 이 청라지구라는 거죠. 청라지구는 사실 아들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송도의 아들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2012년까지 모두 약 3만 세대가 다 들어서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한 12,000세대고 기반시설도 지금 미흡해서 생활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간 2020년, 2022년까지 갖고 가셔야 되는데 부채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매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인천에 투자를 하신다면 송도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송도 쪽으로 한번 눈을 돌리시고요. 그래서 좀 더 있다가 사셔도 돼요. 송도도 역시. 조금 더 있다가 오르는 타이밍에 사셔도 되는 그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서울대 입구역에 아까 봉천동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봉천동에 거주하시는데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실거주 위주로 굉장히 거래가 활발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대 입구 같은 경우 2호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노선에서 제일 많이 유동인구가 많이 탑승하는 곳이 바로 이 2호선이죠. 그렇죠? 이 2호선이기 때문에 이 서울대 입구 같은 경우는 뭐 일요일, 토요일 날 뭐 관악산 올라가시는 분들끼리 때 상권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예전 같으면은 뭐 젊은 층들도 더 많이 형성되었던 지역인데 네. 이 지역이 더 좋아지는 이유가 지금 안 가보셨죠? 네. 그 도로변을 따라서요. 무슨 도로라 그러죠? 거기 도로변을 따라서 업무 시설들이 지금 막 들어서고 이제 있어요. 막 생겨나고 있는 네, 거군요. 그리고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가 이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네. 외곽으로 빠지기도 쉽고요. 그다음에 차량으로 여의도까지 15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앞으로 뭐 경전철도 생긴다고 하는데 이 경전철도 뭐 경전철 나름인데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유입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전철이 실패하지 않을 유일한 지역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전세로 1억 8천에 거주하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인근에 차라리 살 수 있는데 뭐 저렴한 아파트나 신축 빌라로 눈을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뭐 신축 빌라 가격은 아세요? 어느 정도인지? 예, 제가 기준에서 한번 봤더니요. 네네. 2억 3천에서 2억 8천까지 있는데 네. 평수는 다양하더라고요. 지금 2억 3천에서 2억 8천이요. 근데 네네.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언덕이 좀 많은 데가 많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언덕 있는 곳은 피하시고요. 네네.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정보로는요. 구빌라, 그러니까 전용 그러니까 30평형대 아파트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방 3개, 뭐 욕실 2개, 뭐 이런 정도.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한 2억 중후반대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구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 된 게 2억 3, 4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맞게 한번 보시고요. 이쪽 지역은 앞으로 실거주용으로 활발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전혀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도 뭐 올라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하신다면 이쪽으로 그냥 전세 대신에 이쪽에 실거주용의 신축 빌라를 매입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애초에 이 전략 세우셨던 대로요. 청라 쪽은 매도하시고요. 현재 거주하시는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더 낫겠다 이야기 주셨거든요. 네. 네, 앞으로 꼭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또 궁금한 네. 점 있으시면요. 방송 후에도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또 다음 분의 전화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예, 저는 안양 비산동에 살고 있거든요. 아, 네네, 저희 집이랑 가깝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예. 다름이 아니라 네, 저희 친정이 네. 만안 유타운 내에 있는 아, 데 네,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가 뉴타운이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1년이 좀 지났는데 아, 네, 그 빌라를 많이 짓더라고요. 네, 보면은 뭐 방 3개, 뭐 욕실 하나, 2개, 네, 뭐 이러면서 뭐 1억 후반대에서 2억 초반대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싸서 분양이 되겠나 했는데 분양이 다 됐더라고요. 아, 완료됐군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살기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제 계속 집을 많이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양이 되면 네, 저희 이제 친정집도 네. 저희 엄마가 그래서 이제 집 짓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가지고 딸인 제가 지금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어머님 게- 대신 전화 주신 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요, 소장님과 직접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예. 저 안양시 만안 뉴타운이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쪽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안양동이에요. 아, 안양동이요? 혹시 안양여고 네. 그 근처인가요? 안양역 근처예요. 아, 안양역 근처. 그러면 중앙시장 그 밑에 쪽 말씀하시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안양시 만안 뉴타운 같은 경우는요, 네. 2008년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가 2011년 초에 이게 해제된 지역인데요. 그동안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게 많이 붐이 일어서 신축도 그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위주로 이루어졌던 지역이에요. 네. 해제되고 나면은 항상 시행사들이 꼭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런 지역인데 이 본 지역 같은 경우 지금 다 매매가 됐다고 하니까 분양이 됐다고 하니까 저도 지금 사실은 놀라운데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 안양 지역 만안 뉴타운이요.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 역세권은 아니에요. 네. 역세권은 아닌데요. 뭐 도로망이 잘 발달돼 있어서 뭐 금천구 가산 디지털 가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뭐 경인고속도로, 뭐 KTX 뭐 이용할 수 있는 광명역까지도 굉장히 가깝고요. 맞아요. 또한 대신 대중버스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여의도까지 30분 이내에 오는 버스도 네, 563 있어요. 타면 금방 오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럴 정도로 그 도로망 잘 돼 있고요. 네. 그 기반 시설 잘 돼 있는데요. 그리고 또 롯데백화점하고도 있고요. 중앙시장, 뭐 지하상가 이렇게 상권도 괜찮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서민들이 생활하기에 굉장히 좋은데요. 이렇게 분양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그 실거주 위주의 신축 분양이 없었다는 거죠. 신축을 할 수 없었다는 게 그 이유가 되겠고요. 이 지역의 그 인근의 아파트들 보면 거의 나홀로 아파트들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대한 그 뭐랄까요 많이 간다는 그런 기대감이 없어요. 이 지역 주민들은. 대신에 기반 시설이 이 지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근처 그 상인들이 가까운 데서 거주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분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요즘 트렌드죠. 아파트를 팔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로 가서 기간에 있던 대출금 다 상환하시고 남은 잉여자금으로 수익성이나 아니면 특히 이 지역은 시장이 가깝고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걸로 자금 회전에 필요하게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으신다면은요, 집 짓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으실 때 뭐 토지 원가 계산하시고요. 그다음에 기타 경비가 또 들어가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분양 가격이 책정되고 나면은 공사비까지 해서 굉장히 이게
작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시고요. 차별화를 두시고 한 2억 정도 선에서 분양을 하시면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의 전세 가격과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분양은 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그냥 신축하시는 쪽 괜찮다라고 답변 주셨거든요. 뭔가 복잡한 절차나 전략들이 있긴 하겠지만 전화 주셔서 소장님과 한번 따로 전략 한번 세워보세요.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집을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네, 집을 지으셔도 괜찮은데 대신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리스크를 줄이시려면 저한테 전화 한 번만 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방송 그래요? 후에도 저희 전화 가능하니까요. 다시 한번 꼭 한번 연락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요. 이제 또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카페에다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네. 또 고민 상담 거기서도 해결해야 될 텐데요. 오늘 아이디 부동산 랠리님 이분이 자주 글을 올려주시더라고요. 오늘 질문 한번 볼게요. 네. 현재 전세 거주자인데요. 자금을 모아 신도림역 주변에 100제곱미터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사려고 합니다. 취득세 감면 연장된 지금 매입 시점으로 봐야 될지 또 신도림 지역 전망은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신도림 쪽인데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까요? 신도림역 같은 경우에는 W역세권이죠. 1호선, 2호선 W역세권인데요. 네. 유동인구가 사당역과 비슷하게 굉장히 맞아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 지지선이 굉장히 강한 지역으로서 사셔도 돼요. 지금 비수기예요. 뭐 이렇게 비가 오니까 네. 아파트 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또 휴가철이다 보니까 문의도 많이 떨어지는데 이때 오히려 급매물을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감면 연장 소식이 들려요. 연장이 아니라 이제 뭐 인하를 영구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취득세를 네. 세법을 고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대신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9월 달에 국회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소급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그거에 시달리기보다는요. 만약에 저는 급매물이 있으면 구입하고요. 제가 만약에 실수요자라면 구입하시고 계약금 중도금 많이 넣으세요. 급하니까 급매물로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대신 잔금을 좀 남겨놓으시고요. 정확하게 취득세 감면이 되면은 그때 잔금을 치르시면 일석이조 받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급하게 급매물 잡으시고요. 네. 예, 연장됐을 때 확실했을 때 소급 적용 안 되면 저 욕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추후 전략까지 세워주셨는데 사실 이 신도림 쪽 하면은 네. 최근에 뭐 디큐브시티다 뭐다 굉장히 많이 네. 들어서 있잖아요. 앞으로 확장이 앞으로도- 되는 지역이죠. 괜찮은 지역이에요. 신도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구로구에서도 뭐 같이 영등포구랑 또 이렇게 연결되는 그렇죠. 지역이잖아요. 그 2호선 라인에서는 그래도 사당역 다음으로 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강남역, 사당역 뭐 이렇게 그다음에 신도림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앞으로 비전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랠리님께서 꼭 이 방송 보고 계시면서 고민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해결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저희 방송 후에도 여러분의 전화 상담 이어집니다. 02-2077-6392번으로 연락 주시면 즉각 전화 받아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상담 시간 이렇게 꾸려주신 분은요.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오늘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대해 즉각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가 재정 보전해준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취득세율 인하 추진 시 국회 입법 과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방세수 감소분을 메워주면 될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며 국정 운영에 있어서 지방정부와 합리적으로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업자의 96%가 2% 이하의 적정 취득세율로 꼽았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서브는 전국 부동산 서브 회원 중개업소 1,063곳을 대상으로 취득세 연구인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취득세율은 1.1에서 2%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49.2%, 1% 이하가 46.9%라고 답해 2% 이하로 답변한 비율이 96.1%에 달했습니다. 서울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서는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부동산 알리지의 자료를 보면 이번 달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60%를 돌파한 곳은 전체 25개 자치구 중 8개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4개구 증가한 수준입니다. 전세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서울 평균 전세 가격이 수도권 평균 매매가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서브가 이달 3주차 시세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119만 7천여 가구의 전세가를 조사한 결과 평균 2억 7,70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평균 매매 가격인 2억 8,013만 원의 99%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대림산업의 2분기 영업이익이 1,117억 3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4% 줄었습니다. 대림건설은 오늘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매출액은 2조 4,73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9% 늘었으며 당기순이익은 98.28% 증가한 769억 8,5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경기도 화성시 방교리와 송리, 금곡리, 오산리 일원에 조성 중인 동탄 일반산업단지에 산업시설 용지 50필지를 17만 4,559제곱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유보지 등의 실시계획 변경으로 추가로 조성한 것입니다. 지식기반 서비스 용지가 9필지, 지식기반 제조업 용지가 41필지며 규모는 각각 3만 7,173만 제곱미터, 13만 7,386제곱미터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2년 연속 기업 신용등급 최고 등급인 트리플 A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대한주택보증에 대해 주택 분양보증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사업기반 확보, 풍부한 유동성과 우수한 재무구조 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 2분 순서죠. 이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인데요. 오늘 매물 정보 보시다가 전화 주실 번호 고지할게요. 02-2077-639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두 분이 분홍과 파랑 옷을 또 나란히 입고 오셨어요. 한번 소개해 볼게요. ENL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장대장 부동산연구소 장용석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매물 소개 전에 저희 키워드 듣고 있잖아요. 어떤 키워드 가져오셨을지 자, 장용석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수출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정책이라기보다도 자연스레 어떤 수출입을 위한 기업들이 많이 지금 이전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토지 투자로서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서산의 대기업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또 현재 대기업이 일부 입주해 있고 거의 100% 가까운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근접한 그런 토지이고요. 쓰임새가 전원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쓰임새가 높은 황금성도 뛰어난 그런 토지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서산 쪽으로 가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철문 이사께서는 또 어떤 매물 정보 가져오셨나요? 네, 변함없이 용산입니다. 예. 용산입니까? 용산의 그 재개발 지역 중에서 원효로입니다. 한강변에 접해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 3,300만 원 소액으로서 20평대 아파트 입주권을 선점할 수 있는 매물과 다음으로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요즘 가장 부촌으로 뜨고 있는 지역이죠. 여기 초역세권에 실제로 전용이 넓은 원룸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과 반포 그리고 서산 쪽에 대해서 오늘 매물 정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은혜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께서 가져오신 용산 쪽 매물 정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4호선, 6호선, 중앙선 지나가는 용산역 도보 7분이고요. 준공연도 한 달 됐습니다. 올해 6월이었고요. 또 5층 건물 중 1층, 그리고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3,800만 원. 임대 가는 금액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는 금액은 8,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3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3가 매물입니다. 조금 전에 매물 정보 이야기하면서 제가 1호선, 4호선 뭐 이렇게 줄줄이 얘기를 했어요. 네. 상당한 역세권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추천 포인트 있습니까? 일단은 이 매물은 아주 초역세권은 아닙니다. 네. 실제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우리 용산의 재개발 예정 구역 중에서도 가장 현재 한강변에서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강변의 조망권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8차선 대로변에 접해 있다는 부분, 결론적으로 상업지역에 접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상업지역과 바로 20m 이내에 접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고밀도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효로 상가 한강변 주변에 3,300만 원 소액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투자할 물건이 거의 없다는 거. 그만큼 이 매물이 오늘 상당히 저렴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보통 역세권 2, 3분, 뭐 5분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7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역세권은 아니다. 또 이렇게 네. 솔직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8차선 대로변에 근접해 있다라고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주변 입지 환경 좀 쭉 한번 둘러볼게요. 예, 본 매물은 일단 한강변에 초입이 있다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의도를 넘어오는데 보면 온효대교가 있습니다. 바로 온효대교가 바로 초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강변을 사이에 두고 여의도와 지금 마주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 온효 라인 중에서 가장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앞으로 고밀도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산역과 도보 7분 거리입니다. 현재 전자상가와는 도보 한 3, 4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역까지는 도보 7분 거리인데 이 용산역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으로서 뭐 현대 아이파크 백화점이라든지 이마트, 여기에 멀티플렉스, 극장이라든지 영화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용산 지역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용산 같은 경우는 용산민족공원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용산민족공원 같은 경우 바로 도보 10분 이내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쾌적성 부분도 갖춘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사실요 원효로 1가부터 4가까지 이 부동산 가이드에 나오시는 전문가분들께서 다양하게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요. 1가, 4가 뭐 투자 포인트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구간별로 좀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은 원효로 쪽이 1가부터 4가까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본 매물 원효로 상가인데 상가 물건은 아니고 이건 다세대 주택인데요. 실제로 원효로 1, 2가는 역세권에 접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거주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용산 같은 경우 한강변의 조망권이 1순위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만큼 입지가 뛰어난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높은데요. 이 라인이 원효로 상가 라인이 실질적으로 현재 지구 단위 계획에 입안이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다는 부분.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 5년 동안 두 차례에서 연속적으로 건축 행위 제한을 통해서 그만큼 이 지역 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축 제한제로 묶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후에 이 지역도 추가로 묶일 예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을 때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원효로 상가의 핵심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뭐 1, 2가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다 보니 거주 쪽 개념을 강하게 보고 네. 또 3가 같은 경우는 투자 개념에 좀 더 맞습니다. 초점을 예. 맞추자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그럼 투자를 하려면 개발 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소재들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이 온효로 상가 지역이 예를 들자면 용산 전면 지역이 지금 거의 철거가 돼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 부분을 반대쪽에 온효로 상가 쪽에 새로 이 판을 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변 지역이 앞으로 상업 지역으로 변두리로 이렇게 돌라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지역 같은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서 본 매물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 상업 지역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방식으로 갈 예정이 상당히 큽니다. 그만큼 고밀도 개발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맞은편에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가 있는데 이 지역이 대지가 거의 5,000평 이상입니다. 이 노른자 땅이 앞으로 일산으로 서비스 센터가 이전하면서 이 지역의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본사 못지않게 상업과 업무로 밀집 지역으로 개발한다는 보관이 지금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이 용산 전면 지역 못지않게 그만큼 앞으로 상업과 업무 중심 지역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용산구 원효로 3가 매물 막 찜통에서 막 꺼낸 만두와 같아요. 지금 네. 굉장히 따끈따끈한데요. 네.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지 가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 매물 같은 경우 가격적인 면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통 이와 유사한 매물이 1억 6천 가까이 거래가 됐었는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 지금 아주 급매로 매매가 1억 3,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출을 활용할 경우 약 1금융권에서 8,500만 원 정도 대출이 되고요. 임대차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현금은 3,300만 원 소액으로서 아주 강한 한강변 핵심 지역의 소액으로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라 볼 수 있겠고요. 수익률도 보면은 3,3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은행 이자를 제하고도 약 7% 정도이기 때문에 용산 지역의 평균 수익률 4% 이상을 상회하는 매물로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셔도 큰 무리가 없는 매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서 원효로 3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매물 역시 연간 수익 한 7% 정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3가 매물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다른 정보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소개받으시는 매물 정보에 대한 문의사항 02-2077-6393번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장대장 부동산연구소 장영석 대표께서 조금 전에 서산 이야기해 주셨죠. 어떤 정보일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네, 충남 서산시 성현면 토지입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면적 2,451제곱미터고요. 3.3제곱미터당 가격은 16만 원입니다. 총 매매 금액 확인할게요. 1억 2천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8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충남 서산시 성현면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자, 어떤 토지인지 특징부터 좀 짚고 갈게요. 네.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들이 많이 입주 지금 해 있고 또 입주할 그 산업단지인데요. 자, 무엇보다도 지금 산업단지 조성된 규모가 약 200만 평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그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분양이 100% 가까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입주하는 시기이고요. 자, 무엇보다도 오늘 소개해드릴 이 토지는 바로 이 산업단지에서 아주 근접한 토지로서 집가 상승에 따른 가파른 어떤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인가 동시에 전원주택이나 어떤 그런 어떤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부지로도 충분한 그런 어떤 다양한 용도의 쓰임새가 높은 그런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토지 매물 정보를 늘 소개를 해주시는데 사실 토지 같은 경우는요, 이 부동산 일반 아파트나 이런 지역별로 묶여 있는 것들에 비해서는 좀 개별성이 강하다. 군대용으로 치면 각개전투?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토지 투자 그래서 더 어렵지 않나 싶어요. 토지 투자 생각하신 분들한테 팁 좀 알려주시죠. 군대는 다녀오셨나요? 갔을 리가 없죠. 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네. 그런 어떤 개별성의 토지가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대다수 어떤 일부 분들이 내가 울산에 사는데, 내가 부산에 사는데 좀 가까운 곳에 투자할 만한 곳이 없느냐. 토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건물과 달리 어떤 그 세입자 문제라든지 또 어떤 건물 보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등기 이전만 하면은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나 임해 같은 경우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없겠고요. 특히 밭 같은 경우는 이제 유실수라든지 크게 손이 안 가는 그런 어떤 유실수를 심어 놓는다거나 또 답 같은 경우는 현재 대리 경작인을 선정하면은 그만큼 관리하기 쉽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자, 무엇보다도 투자 목적이라고 한다면 좀 광범위하게 인구 증가가 많이 될 수 있는 지역, 즉
뭐 어떤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이 돼서 인구 증가가 많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혁신도시라든지 기업도시 내지는 어떤 교통 개선에 따른 이런 집가 상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집에 가까운 쪽에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광범위한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토지 투자 성공 팁까지 간략히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추천해 주신 토지요. 성현면 토지 추천 포인트 듣고 갈게요. 네, 지금 이제 지금 토지가 위치해 있는 곳에 바로 성현면인데, 네. 바로 이 지곡면 성현면 일대가 지금 대단지로 그 조성이 산업단지 조성이 돼 있는 그런 부지인데요. 네. 일단은 뭐 얼마 전에 그 준공식을 했습니다만 122만 평의 서산 오토 테크노밸리. 여기에는 지금 이제 뭐 그 현대 자동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 파워텍이라든지 파텍스가 현재 입주해 있고요. 그 입주해 있는 어떤 현장을 가보면은 직원들의 어떤 그 자동차가, 출퇴근을 하는 자동차가 마치 중고차 시장을 방불케 할 만큼 엄청난 어떤 차가 있다. 그만큼 지금 많은 인구가 현재도 들어와 있다. 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또 포스코 PNS 이런 기업들이 이제 들어있고, 앞으로 현대유니아가 이번에 6천억 정도 투자에 어떤 협약을 했고, 관련된 100개 어떤 회사를 같이 어떤 그 입주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 여기 그 서산 오토 테크노밸리만 해도 약 3만 명 이상의 인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테크노밸리 성현면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는 지금 80% 정도의 공정률과 80% 이상의 지금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고, 현장에 가보시면은 분양 완료라는 표지판이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분양률이 굉장히 높고 거의 100%로 가깝게 가고 있다. 여기도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입주가 모두 완료가 된다고 한다면 약 2, 3만 명의 어떤 상주 인구를 예상하기 때문에 서산 인구가 16만 명인데 이 일대 인구만 해도 5, 6만 명의 인구가 어떤 상주 예정이기 때문에 이 주변 일대는 어떤 향후에 어떤 활성화됐을 때, 입주가 되고 활성화됐을 때 추가적인 토지 수요, 또 산업단지 형성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이런 어떤 인구를 보통 도시가 형성이 되면 이런 인구를 수용할 만한 택지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든지 상권이나 형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바로 본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바로 근접한 이 토지는 향후에 그만큼 집가 상승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많은 산업단지로 수용될 만한 또 높은 어떤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토지 투자의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황금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황금성은 뛰어난 것인지, 그리고 주변 입지들, 뭐 상가들, 바다, 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서산을 소개할 때 약간 도농 복합 도시다, 이런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집가 상승도 할 수 있는 곳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닷가도 있고 또 조망권도 좋기 때문에, 또 서산이 답사를 가보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큰 임야가 높지 않고 좀 네. 낮은 어떤 구릉지가 있기 때문에 개발하기도 쉽고, 또 시야도 확 트여 있기 때문에 좋은데, 본 토지도 바로 이 전원주택이나 세컨하우스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바로 그 지금 화면에 나갑니다만 도로에 어떤 시멘트 도로에 바로 물려 있는 굉장히 예쁜 모양의 토지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또 전망이 굉장히 확 트여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전원주택 부지로도 활용도가 높고요. 또 무엇보다도 토지 투자의 단점인 황금성이 문제가 되는데, 황금성이라는 것은 향후에 토지 수가 그만큼 많으면은 이런 황금성이 뛰어나게 되겠고요. 또 언제든지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각각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장점이 있는데, 본 토지가 지금 이제 뭐 1억 2천만 원, 실투자금 8천만 원입니다만, 그 아까 토지 모양에서 보셨지만 향후에 집가가 2배 정도 뛰더라도 반절 정도로 분할을 하더라도 아주 예쁜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또 절반 정도 분할해서 매도를 한다면 2배를 띄워도 지금과 같은 가격에, 또 토지 투자가 1억 원 내에 치고는 굉장히 어떤 소액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황금성도 뛰어나고 토지 수요도 많은 그런 토지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분할 매도로 인해 황금성을 좀 높여갈 수 있다라는 장점 이야기해 주셨는데, 매도 쪽 짚어주셨으니까 이제 매수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현재 매입 시기로 적정하다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그 아무리 좋은 땅, 미래 전망이 있는 땅을 매수를 하더라도 집가가 상승하는 지점에 너무 앞서서 투자를 하다 보면 네. 어떤 금융 비용이라든지 어떤 지치죠. 그 기회 비용, 지쳐버리죠. 네. 그런 비용이 많이 들기, 지쳐버리는 비용이라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기다리고 중간에 조금 어떤 많은 시세 차익을 못 보고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본 토지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모든 계획이 어떤 분양이 완료가 됐고 입주만 기다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지는 눈에 보이는 시점에 토지 투자자들이 더 많고요. 토지 수요도 많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한다면 그렇게 토지 투자치고는 2, 3년 안에 아주 높은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 매수 타임이 아주 지금 적절한 바로 가파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전에 지금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가격 정리해서 듣고 갈게요. 조금 전에 실제 투자 금액 8천만 원 이야기해 주셨는데 총 가격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면적은 이제 2,451제곱미터, 그러니까 740평이고요. 3.3제곱미터당 평당 가격이 16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4천만 원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향후에 2배 정도 뛰더라도 예쁜 모양으로 분할해서 도로에 접한 부분을 분할을 해서 바로 또 소액 투자 가능하게 그런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쓰임새가 높은 그런 토지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남 서산시 성현면 토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ENL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께서 가져오신 또 다른 매물 정보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논현역 도보 3분, 9호선 신논현역 도보 5분입니다. 준공연도 2011년 11월이었고요. 5층 건물 중 2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8,600만 원, 현재 임대 금액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4,6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쪽으로 왔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인데요. 어떤 포인트 있나요? 예, 본 매물 우리가 강남 하면은 개발의 중심축이 테헤란로와 실제로 강남대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매물은 강남대로와 실제로 100m 이내에 있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특히 초역세권, 도보 약 논현역까지 도보 약 3분 이내에 있는 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 대지 지분이 크면서도 전용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에 따라서 임대가도 높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재매매 시에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매물은 시세에 대비했을 때 실질적으로 현장 시세 대비했을 때 약 3천만 원 이상 저렴하다는 부분이 일단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매물 같은 현재 임대차가 보증금 1,000에 월세 70만 원으로 현재 거주 중인데요. 만기가 내년 3월 달입니다. 3월경에는 실질적으로 약 1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상향이 가능한 그 아주 임대가가 지금 저렴하게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로 약 9% 정도 가능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호선과 7호선 모두 인접한 상황인데 현재 입지적으로 가장 큰 메리트들 뭐라고 보십니까? 예, 우리가 강남 쪽에 지금 강남대로가 네. 중심축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접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인근 지역에 보면은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입니다. 특히 인근 지역의 GS 자이라든지 레미안 퍼스테이지 우리가 그 지금 현재 부촌 1번지가 현재 예전에는 압구정동이나 도곡동이었지만 현재는 이곳 반포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 입지가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인근 지역의 편의시설은 고속터미널이라든지 주변에 뉴코 아울렛 이런 다양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강변 주변에 그 시민공이라든지 인근의 경부고속도로 이런 교통편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애각도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교통이 더 나아진다 이런 소식들이 신문에 좀 자주 나와요. 어떤 네. 소식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지역이 현재도 교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인근에 보면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까지 있는데요. 특히 중요한 부분이 강남역까지 현재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분당선이 앞으로 2014년경 착공을 통해서 강화문이라든지 은평구로 이어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신분당선 개통이 된다면 결론적으로 강북권에 많은 유동인구가 또 유입이 된다. 이런 장점이 있겠고요. 또한 신분당선 착공과 더불어서 이 신논현역까지 강남역에서 신논현역까지 지하도시 건설권이 있습니다. 엊그제 기사에서 봤듯이 현재 강남역 주변이 침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더 빨리 하루빨리 가속화를 더 엔진 가속화를 붙이면서 더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 인근에 지하의 상권이라든지
가지 공연장, 멀티플렉스 시설을 설치하면서 인근 지역에 지하도시 1번지라는 강남의 명성을 쌓을 걸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주변 지역에 보면 9호선이 1년 이내에 추가로 종합운동장까지 개통될 예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송파나 잠실권에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인근 주변의 서초역 주변입니다. 칠성 롯데 칠성 부지가 있는데요. 이 롯데 칠성 부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강남역 주변에 그 삼성타운 단지의 1.5배 크기 때문에 이 모양대로 개발이 된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상주하는 인원만 하더라도 4만 명 이상으로서 인근 지역의 집가 상승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태풍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하도시 개발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야기 주셨는데, 자 그럼 건물 특징과 함께 또 주택 구조까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또 가격까지 한번 쭉 이야기해 주시죠. 네, 상당히 장황한지 말씀드려야겠네요. 일단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일단 그 6m 대로변이 접해 있고요. 네. 예가는 웅장한 대리석 구조로 예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총 5층으로 된 건물 중 1층은 피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매물은 2층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대지 지분이 상당히 큽니다. 더불어서 인근 원룸의 대지 지분이 거의 2배 정도, 전용 면적은 지금 현재 거의 8평형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리형 원룸 구조라도 넉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1억 8,600만 원인데요. 여기에 1금융권 대출 같은 경우 1억 3천만 원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거주 중에 있는데요. 내년 3월 만기 때 약 10만 원 정도 증액이 가볍게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저렴하게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현금 같은 경우는 4,6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실질적 수익률이 7%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앞으로 세입자가 임대차가 교환이 된다면 실제 수익률은 9% 정도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요. 이 지역의 대지 지분가가 4천만 원 정도면 상당히 인근의 그 시세보다 1,000만 원 정도 저렴한 매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 면에서 3천만 원 이상 저렴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점, 수익률 7% 정도 예상하셨네요. 서초구 반포동 매물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받으신 매물 정보에 대한 문의사항은요. 02-2077-6393번이고요. 장영석 대표께서 나오시면 항상 토지 정보를 소개해 주시죠. 이 토지 투자에 관련한 세미나 일정도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네, 장용석 대표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토지 실전 투자 성공 전략이 바로 주제인데요. 7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이루어집니다. 7호선 논현역 2번 출구 쪽이고요. 02-3285-5033번으로 연락 주시면 세미나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장윤석 대표님, 무료 세미나입니다. 어떤 이야기 주로 해주실 건가요? 요즘 뭐 토지 규제에 대한 빗장이 풀렸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수도권의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고요, 얼마 전에. 또 지금 뭐 중공업 지역이라든지 또 계획관리 지역 등의 어떤 행위,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가 상승에 따른 기대 심리가 많기 때문에 지금 토지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 토지 실전 사례를 통한 어떤 투자 유망 지역이나 또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토지 투자 어려워서 그간 망설이셨던 분들 꼭 관심 가져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꾸려주신 두 분은요. 김철문 이사, 장용석 대표였고요. 부동산 가이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